잔잔했던 저의 노년의 삶에 마치 강물처럼 휘몰아치는 격렬한 사랑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축복 대신 10년이라는 깊은 강물과 9살 손자라는 거대한 벽을 선물했습니다. 사랑은 나이와 상관없다고들 하지만 저의 현실은 달랐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의 아내, 며느리는 저의 재혼을 폐륜이라며 길길이 날뛰었고 사랑하는 그 남자의 아들은 저를 새엄마 대신 할머니로만 불렀습니다. 이 모든 갈등 속에서 저는 과연 저의 마지막 사랑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황혼의 로맨스는 축복일까요? 아니면 끝나지 않을 시련일까요? 저는 이 사랑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유튜브를 시작하는 저에게 좋아요,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7년. 저는 시간이 멈춘 듯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남편의 영정사진은 제가 이 고독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듯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사회복지관에서 봉사를 하던 저는 그 남자를 만났습니다. 박준호 씨는 저보다 10살 연하였죠. 그의 따뜻하고 섬세한 모습은 저의 굳게 닫힌 심장을 두드렸습니다. 그의 존재는 제 외로움을 해소해줄 강렬한 해답처럼 느껴졌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저는 생전 처음으로 파격적인 제안을 하기로 했습니다. 박준호 씨, 오늘 저녁 혹시 저와 식사하실 수 있으실까요? 그의 망설임 없는 네라는 대답은 제게 새로운 삶의 문제를 던져주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가 갈게요. 저는 제 손으로 예측 불가능한 갈등이 시작될 문을 활짝 연 것이죠. 그에게서 저는 따뜻한 어머니의 모습을 보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 역시 그에게서 남자로서의 듬직함과 외로운 가장의 절실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행복의 달콤함은 잠시였죠. 다음 날 며느리 수지는 아무런 예고 없이 제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그녀는 제게 안부를 묻는 척하면서도 집안을 탐색하듯 둘러보더군요. 그녀의 눈빛은 마치 낯선 그림자를 쫓는 듯 예리했습니다. 결국 수지는 노골적인 갈등을 터뜨려 버렸습니다. 어머니, 요즘 누가 어머니 차를 운전하는 걸 봤다는 사람이 있던데요? 혹시라도 어머니 명의로 이상한 대출이라도 받으려는 수상한 사람은 없으시고요? 제가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어머니, 혹시 어머니 명의로 이상한 대출이라도 받으려는 수상한 사람은 없으시죠? 라고 묻는 그녀의 목소리는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수진아, 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너나 내 살림 걱정하렴. 저는 그녀의 집착이 저의 재산과 사회적 체면에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외로운 황혼에 찾아온 사랑이 제게 해결이 아닌 또 다른 문제를 안겨준 것이죠. 저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준호 씨와의 관계는 깊어졌고 저는 드디어 그의 아들 민준이를 만났습니다. 저는 민준이에게 할머니로 인식되어 며느리 수진의 눈을 피하고 싶었죠. 이것은 저의 나약한 문제 제기였습니다. 하지만 10살짜리 민준이는 제가 만든 간식과 장난감에 잠시 기뻐하다가도 이내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준호 씨가 저희 관계를 암시하자 민준이는 저에게 강력한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할머니는 우리 엄마 아니잖아요. 아저씨랑 사귀는 거 다 알아요. 민준이의 냉정한 말은 제게 깊은 상처와 죄책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민준아, 아줌마가 아니 할머니가. 민준아, 어른에게 그게 무슨 태도니? 저는 제가 이 아이의 삶에 불필요한 악역이 되는 것은 아닌지 불안했습니다. 이 어린 아이의 마음을 여는 것이야말로 저의 사랑이 얻어야 할 가장 절실한 해결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황혼의 사랑 앞에서 또 한 번의 냉혹한 시련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이의 거절에 이어 며느리 수지는 저에게 가장 잔인한 갈등을 선사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제가 10살 연하의 남자를 만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집에 들이닥친 수지는 저를 향해 폐륜이라는 모욕적인 단어를 내뱉었습니다. 어머니, 이 나이에 10살 연하라니 제정신이세요. 돌아가신 아버지 얼굴에 무슨 망신이에요. 그녀의 분노의 이면에는 저의 재산이 걸려 있다는 노골적인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수지는 제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겨 재산을 빼앗길까 두려워했습니다. 그 남자는 돈 보고 접근한 게 분명해요. 라고 소리치는 그녀의 모습은 탐욕 그 자체였습니다. 수진아, 내가 이럴 자격은 없어. 내 아버지가 남긴 재산이 아니라 내가 평생을 일군 나의 행복이야. 저는 며느리의 끝없는 집착에 맞서 나의 행복을 지키겠다는 절실한 의지를 다잡았습니다. 저희는 어머니의 재산 보전을 위해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거예요. 수지는 온 동네와 친척들에게 이 스캔들을 폭로하겠다는 섬뜩한 선전포고를 남겼습니다. 제 황혼의 삶은 이제 며느리의 가혹한 공격에 맞서야 하는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며느리의 광적인 반대는 저로 하여금 준호 씨의 진심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저의 사랑에 대한 가장 큰 문제 제기였죠. 저는 준호 씨의 공방을 찾아가 그의 어려운 경제적 현실을 직접 마주했습니다. 저는 결국 물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재산 때문에 저를 만나는 거냐고 말입니다. 이 노골적인 갈등 앞에서 준호 씨는 숨겨왔던 충격적인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그의 공방이 곧 파산 직전이라는 고백이었죠. 돈 때문이 아닙니다. 어머니. 저는 당신의 돈이 아니라 민준이에게 어머니가 되어줄 당신의 존재가 절실합니다. 저는 그의 진심 어린 눈빛에서 탐욕이 아닌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이 고백은 저희 관계의 가장 중요한 해결이었지만 동시에 저희의 사랑 앞에 놓인 거대한 현실적인 난관을 의미했습니다. 저는 이 위기에 놓인 남자와 그의 아들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준호 씨의 진심을 알게 되었지만 며느리 수지는 저에게 극단적인 갈등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녀는 준호 씨의 경제적 위기까지 빌미 삼아 저에게 파렴치한 거래를 제안했습니다. 수진이 내민 것은 제가 재혼 시 모든 재산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재산 포기 각서였습니다. 그녀는 저의 사랑을 집안의 체면과 돈으로 매기려는 모욕적인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며느리 수지는 각서를 내밀며 싸늘하게 어머니, 그 남자와 계속 만나고 싶으시다면 이 각서에 서명하세요. 재산 포기 각서예요. 이것이 저희가 더 이상 어머니를 문제 삼지 않을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그녀의 잔인한 말은 저의 존엄성을 짓밟았습니다. 옥수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고 내가 나에게 이럴 수는 없어. 수지는 냉정하게 저희는 저희의 몫을 지키려는 거예요. 저는 이 행동이 준호 씨에게 더 큰 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의 서명은 며느리의 의심을 현실로 만들어 그에게 가장 밑바닥의 죄책감을 안길 것입니다. 저는 펜을 든 채 깊은 고통에 빠졌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공격을 버텨냈지만 가장 여리고 작은 갈등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저의 집으로 왔을 때 저는 그의 마음을 얻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저는 가장 충격적인 문제와 마주했습니다. 제 화장대에서 남편의 유품인 결혼 반지가 감쪽같이 사라진 것입니다. 저는 곧바로 민준이의 방으로 달려가 반지의 행방을 물었습니다. 옥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민준아, 혹시 할머니 반지 못 봤니? 여기 화장대에 있던 건데.
이것은 아이에게는 자신을 도둑으로 모는 모욕으로 다가갔습니다. 민주는 울컥하며 소리친다. 저는 할머니 물건 안 훔쳐요. 제가 할머니 엄마 아니라고 저를 도둑으로 모는 거예요? 아이의 눈에는 저를 새엄마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극심한 반항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는 절실한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이 도난 사건은 저희 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갈 가장 밑바닥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민준이에게 상처를 준 후 저는 며느리 수진의 가장 비열한 갈등을 마주했습니다. 그녀는 준호 씨의 파산 직전 공방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제가 보는 앞에서 준호 씨의 사업체를 폐쇄시키겠다고 악의적인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수진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어머니, 제가 그 남자에게 치명타를 날릴 거예요. 공방의 사채를 빌려준 채권자에게 일시 상환을 압박해서 폐쇄시킬 거예요. 저는 며느리의 탐욕스러운 광기에 맞서 절실한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옥수는 몸을 떨며 내가 감히 한 사람의 삶을 이렇게 짓밟을 수 있니? 너의 탐욕이 한 아이의 삶까지 파괴하려는 거니? 수지는 냉정하게 어머니, 이제 선택하세요. 그 남자를 포기하고 평온한 노후를 보내시든가 아니면 그 남자의 파산을 지켜보시든가. 저의 사랑이 준호 씨의 생계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밑바닥의 책임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저는 이 치명적인 덫에서 준호 씨를 구해낼 가장 파격적인 해결책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며느리의 비열한 협박은 저를 절망의 나락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저는 이 극단적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40년 지기 친구 정숙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정숙에게 며느리의 재산 포기 각서 문제와 준호 씨의 공방 파산 위협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정숙은 저를 굳게 안아주며 내 마지막 행복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절실한 위로를 건넸습니다. 옥수는 흐느끼며 정숙아, 나 어떻게 해야 하니? 수진이가 준호 씨 공방을 폐쇄시키겠대. 내 사랑 때문에 한 아이의 삶까지 파괴될까봐 두려워. 정숙은 단호하게 옥순을 안아주며 옥순아, 내 마지막 행복을 내 며느리 때문에 포기하면 안 돼. 내 재산을 선한 일에 써서 그 아이의 탐욕을 무너뜨리면 돼. 이내 정숙은 저에게 파격적인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저의 재산 일부를 이용해 준호 씨의 공방 부채를 갚아주는 동시에 그에게서 경제적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받아내자는 것이었죠. 이것은 며느리의 돈 때문이라는 악의적인 문제 제기를 원천 봉쇄할 수 있는 묘수였습니다. 저는 사랑과 재산 사이에서 가장 밑바닥의 심정으로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저는 친구의 조언대로 파격적인 해결책을 실행에 옮기기로 했습니다. 저는 준호 씨에게 부채를 갚아주는 대가로 재산 권리 포기 각서를 받아냈습니다. 그는 저의 사랑과 희생 앞에서 죄책감과 고마움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저는 며느리 수진에게 역공을 가할 차례였습니다. 수진은 비웃듯 어머니, 결국 정신 차리신 거예요? 재산 포기 각서 가지고 오셨겠죠? 옥수는 단호하게 준호의 각서를 내밀며 하니 나는 내가 사랑하는 남자의 사업체를 구원했고 대신 내가 그토록 염려하던 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증명을 받아왔단다. 내가 이길 것 같았니? 며느리의 돈 때문에 만난다는 악의적인 문제 제기를 완벽하게 파괴하는 무기였죠. 수지는 경악에 찬 얼굴로 자신이 펼쳤던 모든 막장 전개가 수포로 돌아갔음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패배감이라는 가장 밑바닥의 심정을 안겨주었습니다. 저의 황혼의 사랑은 재산이라는 거대한 장벽을 이겨내고 절실한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저는 며느리와의 재산 갈등을 해결했지만 민준이의 마음이라는 마지막 숙제를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저는 민준이에게 먼저 반지 사건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할머니가 너를 도둑으로 몰아서 미안해라는 저의 진심은 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되었습니다. 민준이는 울음을 터뜨리며 반지를 훔친 충격적인 비밀을 털어놓았죠. 그것은 저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엄마의 빈자리를 지키려는 가장 밑바닥의 몸부림이었습니다. 민주는 울먹이며 인형을 건넨다. 저는 할머니가 다시 슬퍼할까봐, 엄마처럼 혼자 울까봐 무서웠어요. 사라졌던 결혼 반지는 민준이가 가장 아끼는 인형 속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옥수는 민준이를 끌어안으며 민준아, 할머니는 내 엄마를 대신할 수 없어. 하지만 너의 외로운 아빠 옆을 지켜주고 싶단다. 내가 허락해준다면 너의 외로운 삶을 함께 지켜주는 가족이 되어줄게. 이 고백은 민준이의 마음을 얻는 결정적인 해결책이 되었고 저희의 황혼 사랑을 가로막던 마지막 벽을 무너뜨렸습니다. 저의 사랑은 재산을 포기하고 아이의 마음을 얻는 진정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저는 결국 며느리의 탐욕스러운 갈등을 물리치고 민준이의 외로운 마음까지 품에 안았습니다. 준호 씨와 저는 가장 간소하지만 의미 있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저희에게는 민준이의 환한 미소라는 가장 큰 축복이 있었습니다. 결혼 후 저는 민준이에게 우리 할머니라는 새로운 가족의 호칭을 얻었습니다. 저는 이제 저의 재산이 아닌 저의 사랑으로 이룩한 가장 완벽한 가족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10년의 나이차와 사회적 시선, 그리고 며느리의 막장 전개까지 이겨낸 기적 같은 해결이었습니다. 저는 여든을 바라보는 나이에 비로소 저만의 행복을 찾아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웠습니다. 준호는 옥순의 손을 잡고 고맙습니다. 당신은 저와 민준이에게 마지막 기적을 선물해 주셨어요. 민준은 옥순에게 안기며 우리 할머니 축하해요. 이제까지 황혼 사랑을 이어가던 중 재산과 가족 간의 갈등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유튜브를 시작하는 저에게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나가기 전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클릭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